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학년도 고입 온라인 입설 지역별 고교 입시에 대한 이야기 전남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 중에서 첫 번째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조금 인지하시고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제가 제일 반대하는 거,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제일 반대하는 게 뭐냐면 저 학교를 가면 입시가 성공할 거야. 저 학교를 가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근데 그거 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알아보셔야 돼요. 많이 고민해 보시고요. 특히나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의 성향과 그 고등학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게 안 맞아서 사실은 생각보다 고등학교에서 전학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고등학교 선택에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부모님들 특히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보내는 거 크게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고민을 해보시고 한 걸음씩 자녀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정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로 나누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정기고등학교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고, 예술, 체육 계열 고등학교들이 특수목적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에서는 특수목적고에서 외국어 계열, 국제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가 이제 후기 학교로 잡히고요. 정기 학교는 과학, 예술, 체육 계열, 그리고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미래농업 선도고까지 포함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잡힙니다. 이제 여기서 이 시점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입시가 끝났고요. 여기 정기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 입시가 끝났고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 전형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의 주력은 여기죠. 당연히 특수목적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는 다시 비평준화 지역, 평준화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평준화 지역, 일반고 가운데에서 자율형 공립고,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 평준화 지역 이렇게 해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이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는 목포 제1학군으로 11개, 여수 제2학군 7개 고등학교요. 그 다음에 여수 하양고, 연암고, 여양고는 평준화 비적용 학교다라고 하는 건 요건 이제 여수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순천이 제3학군으로 10개 교가 존재를 한다. 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학군이든 2학군이든 3학군이든 선복수 지원 후 추첨 제도, 후 추첨 방식으로 선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건 평준화 지역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학군에서 선택하는 학교 중 희망 순위별 지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목포에 산다면 1학군에 11개 학교가 있으니까 11개 학교를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야 된다. 여기서 선택 가능한 학교, 여기 나와 있는 학교 되겠죠. 그죠? 목포 11개, 여수 7개, 순천 10개. 이렇게 선택 가능한 학교 중에서 희망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남녀별로 전형 총점의 석차 중에서 석차 백분위를 구한 다음에 9개의 석차 등급으로 평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별로 전형 총점을 석차순으로 쭉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위를 만들어서 그걸 석차순으로 쭉 구하고 난 다음에 9개의 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쭉 나누어서 등급별 인원을 배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별 입학 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 산출 후에 등급별 배정 인원 기준으로 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 정원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서 등급별 배정 인원, 1등급의 배정 인원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배정을 하게 된다. 추첨 선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등급별 배정 인원은 어떻게 가냐면 입학 정원 곱하기 등급 비율 이렇게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등급의 비율, 2등급의 비율, 3등급 비율, 등급별로. 왜? 평준화 지역이니까. 그죠? 중학교 내신을 근거로 고등학교들이 평준화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등급별로 선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 등급별 1지망 학교 수의 배정 인원이 초과되면 컴퓨터 무작위 추첨. 그러니까 100명이 입학 정원인데 그 100명이 입학 정원이 넘어서 110명이야. 그러면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그 다음에 1지망 학교 미달되면 1지망에 지원한 학생들을 우선 배정한 다음에 2지망으로 넘어가서 2지망에서 추첨 배정. 그 다음에 최종 쭉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는 무작위로 추첨 배정. 11번째 학교는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녀공학의 경우는 학군별로 합격자의 남녀 인원을 좀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고려합니까?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남녀별 학급 인원수를 좀 조정할 수 있다. 남자가 좀 많다면 남자가 좀 많다면 학급 수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그 학급 수를 늘리는 것들이 좀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학급당 인원수를 좀 줄이는 형태로 조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및 비평준화 지역의 자유로운 공립고 같은 경우는 내신 석차 연명부의 개인별 석차 백분율에 의한 방법으로 비평준화 지역을 이제 일반고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입 석차 연명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고입 석차 연명부의 비율에 따라서 입학 정원에 따라서 입학 정원 수만큼 합격시켜 준다.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평준화 지역이 되겠네요. 그죠? 자, 외고인 전남 외고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합니다. 전국에 있는 외고에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1단계에서 영어 성적과 출결, 감점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출결, 영어 성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영어 성적은 이제 학교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나니까 대체로 2학년, 3학년 때의 영어 성적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성적으로 선발하고 출결은 감점 요인으로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2배수를 선발하게 되면 선발된 2배수 가운데에서 1단계 영어 성적을 160점으로 보고요. 환산을 하는 거죠. 160점으로 보고 면접 40점을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면접은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꿈과 끼에 대한 이야기,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니까요. 그죠? 자기소개서를 꿈과 끼와 관련된 자기소개를 쓰고 그 자기소개서를 자기주도 학습 영역 그리고 인성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면접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포함되는 것들은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니? 향후 학업계획, 진로계획이 어떻게 되니? 그리고 네가 중학교 때 자기주도 학습한 경험을 한번 써봐 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인성 영역 같은 경우는 핵심 인성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타인 존중, 배려, 협력 이런 것들을 빼거나 이런 것들을 기술하거나 아니면 핵심 인성 역량이 아니면 고등학교 때 자신이 중학교 때 자신이 실천한 인성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자소서가 되겠습니다. 외고니까 당연히 학과별 선발을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필기고사 또는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를 실시하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양제철고 같은 경우는요. 역시 자유로운 사립고인 광양제철고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고요.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을 선발하는데 거기다 출결까지 포함해서 감점 요인이 되겠죠. 그죠? 내신 성적과 출결을 포함해서 1.5에서 2배수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때의 내신 성적은 반드시 성취도 수준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성적에다가 면접을 들어가는데 이 면접 40%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해서 최종 선발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별 고교 입시 전남편을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좀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확률보다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확률이 높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그렇다면 내가 전략을 세울 때도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의 전략과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했을 때의 전략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이 대처 가능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학생이 보고 있다면 학생은 생각보다 마음이 좀 열어서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면 조금 좌절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일어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전략 자체를 두 가지로 세워서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고등학교에서 어떤 활동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어떤 전략을 세워서 내가 차츰차츰 성장해 갈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집중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것보다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고등학교가 반드시 대학 입시 성적을 좋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 그 A 고등학교, 간절히 원하는 A 고등학교가 그런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는 게 60%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두 번째로 원했던 B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그럴 가능성이 낮아서 한 40%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가능성이거든요. A 고등학교에서 60%지만 나의 가능성이 발휘되지 못할 40%의 가능성이 있지만 B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나의 가능성이 발휘될 가능성은 40%밖에 안 되지만 내가 그 속에서 가능성을 꼭 피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40%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입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나의 성향 그리고 자녀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 꼭 말씀드리면서 지역별 고교입시 전남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